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가난한 할머니의 떨리는 손끝에서 쓴 한 통의 손편지가 운명을 바꿀 힘을 지닌다는 것을. 이 편지는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세상을 놀라게 할 미래를 열었다. 탱빈 마을의 낡은 시자형 기와집에서 할머니 레티라는 가느다란 어깨 위에 무거운 걱정을 짊어진 채 조용히 싸워가고 있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시길 바란다. 할머니의 손자 판민과는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수십 개의 회사가 그를 거절했다. 넓게 열려있던 문들이 절망적인 그의 눈앞에서 차갑게 닫혀버린 것이다. 70세의 할머니라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는 손자만큼은 꼭 도와야 했다. 할머니는 낡은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손에 쥔 펜을 떨며 노란색 종이에 한자 한자 쓰기 시작했다. 이 편지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이해야, 엄마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애는 어떻게 될까? 밖에서는 이웃들이 지나가며 물어봤다. 란 할머니, 요즘 애는 어떻게 지내요? 할머니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애는 아직도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믿어요. 누군가만 도와준다면 그 애는 해낼 거예요. 저녁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는 고향의 풍경 속에서 할머니의 눈은 미약하지만 강한 믿음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 편지가 손자가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마지막 문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할머니라는 조심스럽게 기운 없는 천을 접어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놓았다. 손에 든 낡은 신문은 곳곳이 번졌지만 굵은 글씨로 적힌 첨프 그룹, 인재 모집이라는 문구는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잠시 희망의 불빛을 품었다. 이것은 큰 회사였고 아마도 손자가 기회를 가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의자에 앉아 할머니는 닳고 해진 볼펜을 움켜잡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처음엔 어설프고 엉망인 글씨에 망설여졌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읽힐지 아니면 한 장의 종이일 뿐일지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곧바로 떨쳐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민관이 기회를 얻는 것이었다. 종이에 한자씩 글씨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손자에 대해 썼다. 민관은 착하고 성실하며 능력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저희 손자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감히 씁니다. 귀사에서 제 손자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진심 어린 부탁을 추가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이 편지를 받는 분이 선의와 이해로 제 손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소박했지만 그녀에게는 남은 모든 희망이었다. 할머니라는 일어나 가족의 재단 쪽으로 돌아섰다. 그곳에 놓인 아들의 사진 앞에서 민관의 아버지였던 아들의 영정을 고이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도와줄게. 애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 저녁 해가 창문 밖으로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녀는 이 편지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사랑, 신뢰, 그리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할머니의 결단의 목소리였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 부인은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변색된 흰색 봉투에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도 불안이 가득하다. 남 부인은 오래된 아오자이와 낡은 신발을 신고 익숙한 마을 길을 따라 우체국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가 평소보다 길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가 마음속에 큰 결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된다면 아마도 아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우체국에서 란 씨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인 한 씨를 만났습니다. 한 여사는 손에 든 봉투를 쳐다보며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인가요? 라고 물었다. 람 부인이 이건 조카의 취직 지원서예요. 라고 설명하자 한 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요즘 서양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람 부인? 아마 읽을 생각도 없을 거예요. 람 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봉투와 몇 개의 동전을 주어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여전히 이 기회를 믿는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 편지에 우표를 붙여 카운터로 건네자 남 부인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우체국에서 나와서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찼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편지는 올바른 장소,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아내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TMF 그룹의 본사인 팀V 빌딩에서는 모든 사무실 층에 활기찬 업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이며 매일 수천 명의 직원과 수많은 지원서가 접수됩니다. 응우엔 황남 회장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최상층에서 민 비서가 전달된 편지와 문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택이 나는 인쇄된 봉투와 두꺼운 서류들 사이에서 손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적힌 작고 오래된 봉투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민 씨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오늘날의 기술 시대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손으로 쓴 편지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회장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대통령님, 오늘 아침에 보낸 지원서입니다. 특별한 점은 손으로 쓴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상에 오른 응우엔 황남은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아 그 위에 쓰인 글씨를 훑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각 텍스트 줄이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편지 속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진솔하며 젊은이의 어려운 환경과 기회를 간청하는 그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으며 그의 눈길이 살짝 떨어졌다. 그는 이 편지에서 뭔가를 발견하고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편지의 작성자 이름, 네티란에서 멈췄다. 그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흐릿하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떠오른다. 네티란, 그는 그 이름을 반복하며 말했고 그의 마음은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응우엔 황남은 편지를 손에 쥐고 책상에서 나와 큰 유리창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높은 층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비로운 눈을 가진 한 여인에 대한 기억이 점점 커져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호소가 아닙니다. 마치 30년간 잠재되어 있던 이야기의 한 부분과 같습니다. 응우엔 황남은 창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여전히 람 부인의 편지를 들고 있었다. 종이에 떨리는 글자가 그가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한 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레티란. 그는 마치 과거의 조각들을 모으려는 듯이 그 이름을 다시 반복했다. 그가 노숙 생활을 하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판빈 마을의 한 여성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트란티엘 부인이었다. 그 여인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히 나타났다. 작은 키에 밝은 눈은 결의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쓰러져 버릴 것 같았을 때 그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고 밤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동씨는 주먹을 꽉 쥐고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왜 당신이요? 그는 생각했다. 그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엘 부인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는 할머니의 간청일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결코 잊지 못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동적인 편지이기도 합니다. 동씨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마지막 줄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편지 속의 청년, 람 부인의 조카를 보고 그의 가난하고 무기력한 과거를 떠올렸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호와 반중은 책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레티란 부인의 편지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고 간단하면서도 긴박한 글귀가 그를 그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과도 같지만 동시에 오래된 기억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가 쓰러져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를 도와준 여자의 이름. 갑자기 그의 눈은 결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구한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온다면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비서인 민을 불렀다. 민은 손에 편지를 들고 있다. 그는 말했다. 네, 이 편지를 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한 남자는 약간 놀랐다. 서양 문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필기가 거의 안 쓰이거든요. 문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동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번 주에 그녀와 조카를 만나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안미는 빠르게 지시를 받고 방을 떠났다. 응우엔 황남은 자리에 앉아 개인 수첩을 열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한자 한자 신중하고 고르게 글을 썼다. 레티란 씨께, 저는 응우엔 황남, 첨프 그룹의 회장입니다. 저는 씨와 판민관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귀하의 여행이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편지를 다 쓴 후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민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창문을 통해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에게 가장 힘든 날들을 함께 보냈던 여인, 나인 여사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강한 눈빛을 가졌지만 인자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러 곳을 떠도는 동안 간소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고, 그 덕분에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결정을 내린 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인 여사의 편지는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가 30년 동안 갚지 못한 은혜를 되갚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특별한 인연들을 다시 이어줄 방법을 항상 찾는 법이다. 나는 반드시 옳은 일을 할 것이다. 답장 편지가 발송된 지 일주일 후, 나인 여사와 민쿠는 띵부엉 빌딩 첨푸 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유리로 된 반짝이는 고층 건물이 하늘을 가르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쿠는 고개를 숙여 자신이 입은 간소한 옷을 바라보며 손으로 셔츠 끝자락을 무의식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걱정돼요. 여긴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우리는... 하지만 나인 여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최선을 다하면 돼. 그들이 너를 내 옷차림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주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의 샹들리에에서 반사된 빛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분주한 분위기가 그들 앞에 펼쳐졌고 직원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두 젊은 직원인 마이와 탕은 나인 여사와 민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이는 나인 여사의 간소한 옷차림을 보고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잘못 온 것 같아요. 탕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보안직에 지원하려고 온 건 아닐까요? 민쿠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인 여사는 여전히 침착하게 리셉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응우엔 황남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초대장입니다. 마이는 초대장을 들고 무심하게 훑어보았지만 응우엔 봉의 서명을 보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 후 마이는 마지못해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20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민쿠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인 여사는 그에게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긴 복도가 회장실로 이어졌고 민쿠는 여전히 긴장한 걸음걸이를 했지만 나인 여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응우엔 황남 첨푸 그룹 회장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있는 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인 여사를 바라보며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넓고 세련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응우엔 황남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응우엔 붕은 일어섰고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가 라인 여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은 몇 초 동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대는 트란티란 씨이십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인 여사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네티란입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 팜민쿤입니다.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동시에 동정적인 눈빛을 보내는 응우엔 붕의 주목에 약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응우엔 붕은 두 사람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라인 여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억의 흐름에 휘말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에게 집과 식사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어두운 날들에서 일어설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라인 여사 옆에 앉아있는 민쿤을 바라보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무릎에 손을 꽉 쥐고 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팜민쿤 맞지? 자기소개 좀 해보거라. 응우엔 붕은 침착하지만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쿤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과 취업을 위해 애썼지만 번번이 거절당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어려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희망과 결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응우엔 붕은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쿤이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라인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실 그 편지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인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손자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실한 아이입니다. 저는 그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응우엔 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생님, 아시나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도 그 아이와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정적이 되었습니다. 민쿤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할머니가 응우엔 황남 씨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응우엔 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고 이제 저는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선생님은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민쿤은 방 안의 공기가 응우엔 붕의 말로 인해 잠시 고요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놀라며 라인 여사와 응우엔 붕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일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지닌 채로 모든 것을 더 이상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인 여사는 고개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슬픔이 묻어있지만 이에 빛을 띤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기억나셨나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미리 알아차린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응우엔 붕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난 아들처럼 따뜻하고 애틋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고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힘든 날들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민권은 이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남 부인에게로 돌아서서 다급하게 물었다. 할머니, 왜 이걸 제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남 부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것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도울 때 감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잘 살기를 바랐을 뿐이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 선생은 일어나서 그의 눈은 남 부인에게 큰 존경심을 담아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제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낯선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첫 직장을 얻었고 점차 승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 말은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감정적으로 만들었다. 남 부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당신이 직접 했고 그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동 씨는 민권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알다시피 기회는 귀중합니다. 할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당신에게 같은 일을 해주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당신에게 자리를 줄 것입니다. 제가 친절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 공유한 것을 통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민권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감사합니다. 삼촌. 할머니, 고맙습니다. 동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밝아졌지만 여전히 감정이 북받쳐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자연스럽게 옛 추억, 감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회의가 끝난 일주일 후 판민쿠는 정식으로 첨프그룹에서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고귀하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꿈꾸지 못했던 고귀한 시작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민권 씨는 단순한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그의 얼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특별한 인연을 통해 영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동료들이 빠르고 전문적인 속도로 일하는 동안 그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돕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민과는 새로운 용어와 복잡한 요구사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고 모든 세세한 사항까지 배우려고 노력했으며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중 민권은 갑자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그 아이디어는 우리 팀이 몇 주 동안 고민하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프로젝트 리더마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안.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응우엔 황남 씨는 사무실에서 여전히 민권 씨의 여정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다. 그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초기 노력을 통해 그가 그를 신뢰한 것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내일 저녁, 직장에서 돌아온 후, 민권은 람 부인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어느 주말 오후, 람 부인은 현관에 앉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야채를 따고 있었습니다. 민권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제가 할머니께 보내고 싶은 편지예요. 민권은 편지에서 가장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적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매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응우엔 황남 씨도 란 씨를 잊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친절은 항상 기적을 가져다 준다. 는 글이 새겨진 사진 액자였습니다. 그는 람 부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야기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있는 이미지로 끝납니다. 모든 미소와 눈에서 기쁨이 퍼진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권은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할머니의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인생에는 작은 기회가 필요하고 보험의 손길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그녀의 손주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녀에게 은혜를 갚았던 사람에게도 허락해 준 것은 바로 람 부인의 친절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와 함께 더욱 귀중한 인생 교훈을 발견해 보세요.